강황을 그냥 물에 타서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드시면 몸에 남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애써 드신 강황이 고스란히 버려지는 겁니다. 강황의 진짜 힘은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서 나옵니다. 후추 한 꼬집. 이것만으로 흡수가 20배 넘게 오릅니다. 여기에 참깨와 비타민C가 힘을 보탭니다. 강황과 후추, 참깨, 비타민C. 이 네 가지를 녹두에 곁들이면 근육과 관절, 식후, 혈당이 함께 움직입니다. 오늘 넣는 순서를 알려드리는데 마지막에 넣는 하나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에 가슴이 뜨끔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도 녹두 한 봉지, 강황가루 한 통쯤은 다 있으시지요. 몸에 좋다고 해서 큰맘 먹고 사 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좋다는 것을 그냥 물에 풀어 드시거나 그냥 푹 삶기만 하셨다면 그 정성이 절반 넘게 헛되이 버려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정말이지 아까워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것을 안 드신 게 아닙니다. 드시긴 드셨는데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낸 겁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콘크리트 바닥에 뿌린 것과 같습니다. 씨앗이 나빠서가 아니라 뿌린 자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녹두 한 그릇을 어떻게 드셔야 그 힘이 온전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강황, 후추, 참깨, 그리고 비타민C. 이 네 가지가 녹두와 만났을 때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입에서 시작해서 위를 지나 장을 건너 간을 통과하는 그 여정을 눈으로 보듯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근육과 관절, 식후 혈당이라는 세 갈래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어떤 분은 똑같이 드시고도 다리에 힘이 붙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는지, 그 갈림길이 어디였는지 오늘 분명해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갈림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강황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강황은 우리가 흔히 카레의 노란색으로 알고 있는 그 뿌리입니다. 이 노란색을 내는 성분 안에 몸의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알려진 귀한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물질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관절에도 혈관에도 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좋은 물질은 입으로 그냥 먹었을 때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먹긴 먹었는데 피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놀라울 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강황가루를 물에 풀어 꿀꺽 삼키셨다고 해봅시다. 이 노란물이 위를 지나 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아주 조금만 몸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대부분은요, 간이라는 커다란 공장에서 곧바로 붙잡혀 분해됩니다. 몸이 미처 쓰기도 전에 쓰레기로 여겨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겁니다. 해외의 한 대학 연구에서는 강황을 그냥 드셨을 때 피 속 농도가 너무 낮아 재기조차 어려웠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 허탈하시지요?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정작 몸은 거의 못 받아들인다니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짝이 등장합니다. 부엌 어디에나 있는 그것,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의 매운 기운을 내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분이 아주 영리한 일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간의 공장 강황을 붙잡아 분해하던 그 손길을 잠시 늦춰줍니다. 분해가 늦어지니 강황이 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피 속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미국의 이름난 한 의과대학이 소개한 연구를 보면요. 강황에 후추 성분을 아주 조금 더했을 뿐인데 몸에 들어가는 양이 20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20배가 넘습니다. 후추 한 꼬집이 이런 일을 합니다. 물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배라는 숫자는 아주 유명한 초기 연구에서 나온 것이고 음식으로 드실 때 그대로 20배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후추 없이 드신 강황과 후추를 곁들인 강황은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강황을 드실 거라면 후추는 선택이 아니라 짝입니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오래 마늘 농사를 지으신 한산길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른이 되신 이분은 몸에 좋다는 말에 강황 가루를 매일 물에 타드셨습니다. 반년을 꼬박 드셨는데도 몸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후추를 함께 갈아 넣는 법을 아시고는 무릎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드시던 양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것은 후추 한 꼬집뿐이었습니다.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였던 겁니다. 자, 후추로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강황을 온전히 몸에 들이려면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짝, 참깨입니다. 왜 하필 참깨일까요?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강황의 그 좋은 물질은요, 물에는 잘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기름에는 잘 녹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기름에 녹는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강황은 맹물보다 기름과 짝을 이룰 때 훨씬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른 미숫가루를 맹물에 타면 겉돌기만 하지요. 그런데 우유나 기름진 국물에 섞으면 훨씬 매끄럽게 풀립니다. 강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름기 없는 맹물에 탄 강황은 겉돌다 그냥 빠져나갑니다. 반면 참깨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만난 강황은 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한 방울을 꼭 두르셨던 것이 그냥 맛 때문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물론 그 시절엔 흡수가 어떻고 하는 말을 몰랐겠지요. 하지만 몸이 편해지는 방향을 손끝으로 아셨던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밥상에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혜가 배어 있었습니다. 참깨는 단지 기름 심부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깨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먹을거리입니다. 작은 알갱이 안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고 뼈를 위한 칼슘도 넉넉히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기 쉬운 우리 세대에게는 이 칼슘 한 숟갈이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 녹두밥이나 녹두죽에 강황을 넣으실 때 참깨 한 숟갈을 함께 뿌려보십시오. 혹은 참기름 한 방울을 살짝 둘러도 좋습니다. 이 작은 기름기가 강황이 몸으로 들어오는 미끄럼틀이 되어줍니다. 후추가 간의 분해를 늦춰주고 참깨의 기름이 흡수를 도와주고 두 짝이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강황을 돕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황 혼자서는 몸이 거의 못 받는다. 후추가 몸에 오래 머물게 해주고 참깨의 기름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준다. 이 두 가지만 곁들여도 똑같은 강황이 완전히 다른 강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주인공 이야기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바로 녹두 그 자체 말입니다. 이제 녹두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녹두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곡식입니다. 여름이면 녹두죽, 명절이면 빈대떡, 더울 때는 숙주나물로도 만나지요. 그런데 이 흔한 녹두 안에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말린 녹두를 보면요, 그 무게의 거의 4분의 1이 단백질입니다. 곡식치고는 아주 넉넉한 양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아프게 잃는 것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전보다 병뚜껑 따기가 힘들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장본짐을 들고 계단 오르기가 버겁지 않으십니까? 자리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무릎을 짚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셋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근육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근육은 한 번 빠지면 되돌리기가 참 더딥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단백질을 채워 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녹두의 단백질 안에는 근육을 짓는 데 특히 요긴한 재료가 넉넉히 들어 있습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운 날, 소화가 걱정되는 날, 녹두 한 그릇이 그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줍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오래 광부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정복동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른돌이 되신 이분은 예전엔 곡괭이를 휘두르던 분이었는데 어느새 다리에 힘이 쭉 빠져 서운해 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긴 어려운 형편이라 끼니에 녹두죽을 자주 올리셨습니다. 거기에 참깨와 강황을 곁들이는 법을 지키셨지요. 몇 달 뒤 마을 회관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드시는 한 그릇을 조금 바꾸셨을 뿐입니다. 녹두의 두 번째 선물은 식후 혈당에 있습니다. 녹두는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곡식입니다. 혈당 지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먹은 뒤 혈당이 얼마나 급하게 치솟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오릅니다. 녹두는 이 숫자가 25 안팎으로 곡식 중에서도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흰 쌀밥만 드시면 식후에 혈당이 가파르게 솟았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 낙차 때문에 나른하고 졸리고 금세 또 출출해집니다. 반면 녹두처럼 천천히 오르는 음식은 식후에 몸이 편안하고 기운이 오래 갑니다. 녹두에 든 넉넉한 식이섬유가 당이 피 속으로 스며드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종갓집 살림을 오래 맡아오신 오정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65이 되신 이분은 밥상을 워낙 많이 차리다 보니 정작 본인 끼니는 흰밥에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식후면 어김없이 졸음이 몰려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조셨다고 합니다. 흰밥의 일부를 녹두밥으로 바꾸고 나서 식후에 그렇게 무겁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혈당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다만 매일의 밥 한 그릇이 이렇게 다른 하루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채우는 일이 이토록 급해지는지 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20살 무렵 가장 많고 그 뒤로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특히 50을 넘기고부터는 그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근육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두고 따로 이름까지 붙여두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대의 건강을 좌우하는 큰일이라는 뜻이지요. 근육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지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몸을 붙잡아 주는 것도 근육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다리가 휘청하고 그 한 번의 휘청임이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세대에게 낙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한번 크게 넘어져 자리에 누우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 근육은 우리 몸에서 당을 태우는 아궁이 같은 곳입니다. 근육이 넉넉하면 먹은 당이 이 아궁이에서 잘 타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면 당을 태울 곳이 줄어드니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기 쉽습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은 곧 혈당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지 세 곳이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고기가 부담스러워지지요. 소화도 예전 같지 않고 이도 성치 않으니 단백질을 챙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녹두가 고맙습니다. 부드럽게 된 녹두죽은 소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짓는 단백질을 조용히 채워줍니다. 고기 한 점 삼키기 버거운 날에도 녹두 한 그릇은 넘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몸을 하루하루 다시 짓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드시는 녹두 한 술이 내일 우리 다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새기셔도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몸의 관절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적지 관절로 가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무릎이나 손가락 마디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해 주먹이 잘 안 쥐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거리지요. 이 관절의 통증 뒤에는 많은 경우 염증이라는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강황의 그 노란 물질이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 대목에서 강황이 제 몫을 합니다. 관절 안쪽에서 스멀스멀 타오르는 그 염증의 불길을 강황이 조금씩 눌러준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실제 환자들을 모아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앓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시험을 한데 모아 살핀 큰 분석이 있는데요. 16건이 넘는 시험, 1800여 명의 자료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론이 놀랍습니다. 강황에서 뽑은 성분이 흔히 드시는 진통제와 견줄만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진행한 한 시험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 367분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강황 성분을, 다른 한쪽은 널리 쓰이는 진통제를 드시게 했지요. 그런데 통증이 줄어든 정도가 두 무리에서 거의 비슷했습니다. 더 반가운 점은 강황을 드신 분들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픈 일이 더 적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강황이 진통제를 대신하는 약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 마음대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매일의 밥상에 강황을 곁들이는 일이 관절을 돌보는데 조용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은 약대로, 밥은 밥대로 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올해 김밥집을 하신 김말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68이 되신 이분은 평생 서서 김밥을 마신 탓에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손마디가 굳어 김을 펴기가 힘들다 하셨지요. 녹두죽에 강황을 넣고 후추와 참깨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에 손펴기가 한결 수월하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조금 덜 무서워졌다고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적 같은 완치가 아니라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픈 것,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손주를 번쩍 하나 올릴 수 있고 친구들과 나들이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네 번째 짝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바로 처음에 약속드린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끝에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지요. 그 주인공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기 걸렸을 때나 챙겨 먹는 것, 환절기에 잠깐 먹는 것,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타민 C는 우리 녹두밥상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조용히 해냅니다. 첫째, 철분을 몸에 붙잡아줍니다. 녹두와 참깨 같은 곡식에도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에서 온 철분은요, 우리 몸이 흡수하기가 꽤 까다롭습니다. 혼자서는 장에서 겉돌다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 C가 손을 잡아줍니다. 식물성 철분을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지치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습니다. 녹두의 철분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려면 비타민 C가 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관절의 재료가 되어줍니다. 우리 무릎과 손가락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물렁뼈가 있어 뼈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줍니다. 이 연골을 이루는 그물 같은 재료를 만들 때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강황이 관절의 염증을 눌러준다고 했지요. 강황이 불을 끄는 소방수라면 비타민 C는 무너진 자리를 다시 짓는 목수인 셈입니다. 둘이 함께 있어야 관절을 앞뒤에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넣는 시간입니다. 비타민 C는 열에 몹시 약합니다. 펄펄 끓는 냄비에 처음부터 넣으면 그 좋은 성분이 열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녹두죽이나 녹두밥을 다 짓고 불을 끄신 다음에 비타민 C가 풍부한 것을 곁들이십시오. 끓일 때 넣는 게 아니라 다 되고 나서 드시기 직전에 더하는 겁니다. 무엇을 곁들이면 될까요? 비싼 알약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에 흔히 오르는 채소와 과일이면 충분합니다. 파프리카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곁들이거나 식후에 귤 한쪽, 딸기 몇 알을 드셔도 됩니다. 풋고추도 좋습니다. 부엌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마지막 한 걸음이 앞에 세 짝이 애써 모은 힘을 완성해 줍니다. 인천 강화에서 오래 배를 타신 배영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6이 되신 이분은 늘 몸이 무겁고 쉬 지친다 하셨습니다. 녹두와 강황을 챙겨 드시면서도 뭔가 아쉬웠는데 식사 끝에 귤이나 채소를 곁들이기 시작하고부터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것을 더한 게 아닙니다. 그저 다 된 밥상에 열을 가하지 않은 비타민 C 한 조각을 얹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이제 네 가지 짝을 모두 알았으니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저질러온 실수를 짚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재료를 두고도 효과를 못 보시는데 그 까닭이 대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강황을 그냥 맹물에 타서 드시는 것.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강황 가루를 물에 훌훌 풀어 아침마다 드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들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배웠지요. 강황은 물과는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후추가 없으면 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기름이 없으면 몸속으로 스미지 못합니다. 맹물에 탄 강황은 안타깝지만 절반 넘게 그냥 버려집니다. 좋은 것을 안 드신 게 아니라 잘못 드신 겁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펄펄 끓을 때 비타민 C를 넣는 것.
몸에 좋으라고 죽이 끓는 냄비에 채소를 처음부터 왕창 넣고 오래 끓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성은 갸륵하지만 그 뜨거운 열에 비타민C는 거의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정성이 오히려 좋은 성분을 없애는 셈이지요. 그러니 우리 이것만은 바꿉시다. 비타민C가 든 채소와 과일은 불을 끈 뒤에 드시기 직전에 곁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입니다. 좋다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 이게 어쩌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만 욕심을 냅니다. 강황을 숟가락으로 퍼드시고 녹두를 한 대접씩 드시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강황을 너무 많이 오래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고 약을 드시는 분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알맞게 꾸준히가 답입니다. 한 줌, 한 꼬집, 한 숟갈, 이 소박한 양이 오히려 우리 몸에는 딱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짚히는 게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몰라서 그러셨던 것이지 게으르거나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손 내미는 만큼 정직하게 답해줍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실제 밥상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딱 3단계면 됩니다. 첫째, 녹두를 준비하십시오. 전날 저녁 녹두 한 줌을 물에 담가 불려두시면 훨씬 부드럽게 익습니다. 아침에 이 불린 녹두로 죽을 쑤시거나 밥을 지으실 때 흰쌀에 섞으시면 됩니다. 한 줌이면 어른 한 분이 드시기에 넉넉합니다. 둘째, 불 위에 있을 때 강황과 후추, 참깨를 넣으십시오. 녹두가 익어가는 냄비에 강황가루를 반 숟갈쯤 넣습니다. 여기에 후추를 한 꼬집 갈아 넣으시고 참깨를 한 숟갈 뿌리십시오. 참기름 한 방울을 둘러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열을 견디니 함께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강황은 후추를 만나 오래 머물고 참깨에 기름을 타고 몸으로 들어갈 채비를 합니다. 셋째, 불을 끈 다음에 비타민C를 곁들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요령 기억하시지요? 열에 약하니 끓일 때 넣지 마시고 다 되고 나서 상에 올리는 겁니다. 식후에 귤 한쪽, 데친 브로콜리 몇 조각, 풋고추 하나면 됩니다. 이 순서만 지키시면 오늘 배운 4가지가 제 힘을 온전히 냅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 시장에서 몇 푼이면 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당부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좋다고 무턱대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강황을 많은 양으로 오래 드시면 이런 약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드시는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둘째, 담석이 있거나 담낭이 안 좋으신 분, 위가 예민해 자주 쓰린 분도 강황을 많이 드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혈당약을 드시는 분입니다. 녹두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것은 좋지만 약과 겹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살피시고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넷째, 콩팥이 약하시거나 통풍 콩팥 결석을 앓으신 적이 있는 분은 콩류를 갑자기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음식은 어디까지나 약을 돕는 것이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가 점검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3가지 중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세어보세요. 하나, 병뚜껑이나 문고리가 예전보다 뻑뻑하게 느껴진다. 둘, 식후에 유난히 졸리고 나른하다. 셋, 아침에 손발마디가 뻣뻣하다.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 밥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밥상입니다. 2개 이상이라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방법을 아셨으니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그러니까 언제 드시면 좋은지, 무엇과 함께 드시면 좋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드시면 효과가 한결 살아납니다. 먼저 하루 중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아침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새 굶은 뒤 아침에 영양을 가장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녹두죽 한 그릇을 강황과 함께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여시게 됩니다. 다만 속이 예민하신 분은 완전한 빈속보다는 물 한 모금 드신 뒤에 천천히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저마다 다르니 각자 편한 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에도 좋지만 너무 늦은 밤에 많이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전에 배가 부르면 잠자리가 편치 않고 소화도 더디니까요. 우리 세대는 특히 잠이 얕아지기 쉬우니 저녁은 이르게 가볍게가 좋습니다. 다음, 무엇과 곁들이면 좋을까요? 녹두죽에 나물 한 접시를 곁들이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시금치나물이나 데친 채소는 비타민C와 철분을 더해주니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두부 한 모나 계란 하나를 더하면 근육을 위한 단백질이 한층 넉넉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먹던 소박한 밥상이 알고 보면은 이렇게 짜임새가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피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반찬을 잔뜩 곁들이면 애써 차린 건강한 밥상이 빛을 잃습니다. 달고 짠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시는 습관도 우리 혈압과 혈당에는 반갑지 않습니다. 녹두밥상의 참맛은 담백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조금 심심하게 드시는 연습을 함께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관 요령입니다. 녹두는 벌레가 잘 꼬이니 한 번에 많이 사두기보다 필요한 만큼만 사서 서늘한 곳에 두십시오. 강황가루도 오래 두면 향과 힘이 약해지니 작은 통으로 사서 빨리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깨는 볶아서 밀폐해 두면 향이 오래 갑니다. 이런 소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밥상의 힘을 지켜줍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거창한 살림 솜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밥짓기에 작은 순서 하나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령들을 하나씩 우리 부엌에 들여놓아 보십시오. 이쯤에서 여러분이 품으셨을 법한 궁금증 몇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래 살면서 들어온 이야기들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반쯤만 맞는 것도 있으니까요. 먼저 녹두는 몸을 차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로부터 녹두는 성질이 서늘하다 하여 더위를 식힐 때 즐겨 드셨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이 유난히 차고 배탈이 잦은 분은 찬 녹두죽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데워 조금씩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성질이 따뜻한 강황과 후추를 함께 넣으면 서로 기운을 맞춰주니 한결 부드럽습니다. 옛 어른들이 녹두에 이것저것 곁들이신 데에는 다 까닭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강황이 만병통치라는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황은 훌륭한 먹을거리이지만 무슨 병이든 낫게 하는 약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매일의 밥상에서 강황이 조용히 힘을 보탠다는 것이지 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앓고 계신 병이 있다면 병원 치료가 먼저입니다. 밥은 그 치료를 돕는 든든한 뒷배일 뿐입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걱정도 하실 겁니다. 나는 이가 안 좋은데 녹두를 어떻게 먹느냐? 걱정 마십시오. 녹두는 푹 삶으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죽으로 쑤시면 이가 성치 않으셔도 잇몸으로도 넘기실 수 있습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께는 오히려 이 부드러운 죽이 안성맞춤입니다. 우리 몸 형편에 맞게 얼마든지 부드럽게 지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야기한 4가지를 매일 완벽하게 다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후추만, 내일은 참깨만 곁들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죠. 건강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급하게 살아온 세월이 깁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게도 천천히 갈 시간을 주십시오. 한술 한술 정성껏 지은 밥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작은 지혜 하나가 우리 남은 날들을 조금 더 튼튼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강황은 혼자 드시면 몸에 거의 안 남는다. 후추 한 꼬집을 곁들이면 흡수가 크게, 어떤 연구에서는 20배 넘게 오른다. 둘째, 강황은 물보다 기름과 짝이니 참깨나 참기름을 함께 두른다. 셋째,
녹두는 그 자체로 근육을 위한 단백질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힘을 가진 귀한 곡식이다. 넷째, 마지막 열쇠는 비타민C다. 끓일 때가 아니라 불을 끈 뒤 다 된 밥상에 채소와 과일로 곁들인다. 이 네 가지가 녹두와 만나면 근육과 관절, 식후, 혈당이 한 상에서 함께 돌봐집니다. 기억하기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녹두의 강황, 강황의 후추와 참깨, 그리고 상 위에 비타민C. 이 순서 하나면 됩니다. 제주에서 오래 물질을 하신 손기녀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4시 되신 이분은 무릎도 시리고 식후엔 졸리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프다 하셨습니다. 대단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녹두죽 한 그릇에 강황과 후추, 참깨를 넣고 다 된 죽 옆에 귤 한쪽을 놓으셨을 뿐입니다. 계절이 한 번 바뀔 무렵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특별히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닌데 아침이 덜 무섭고 낮이 덜 졸립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하루가 바로 이런 하루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지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을 조금 바꾸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녹두 한 줌을 물에 담가 두시는 것, 그 작은 손길이 우리 몸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곁에 무릎이 아프거나 식후에 자꾸 졸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든 형제든 가까운 이웃이든요. 이 이야기를 살짝 전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알면서 혼자만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그 값이 더 커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이가 되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아끼는 만큼 오래도록 우리 곁에 남아줍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오늘 배운 이 밥상을 잊지 말고 챙깁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부디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조금 더 가벼운 몸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같이 걸어갑시다.